예, 드디어 트럼프 집권 2기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 촬영 시점으로 트럼프 2기 취임식을 지금 뭐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동시에 지금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집권 2기 시대 이 전 세계와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파고가 닥칠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윤석열 이 내란 사건에 주목하느라 트럼프 집권 2기를 좀 살짝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과 연관지어서 트럼프 2기 취임 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자면 서부지법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진입하는 과정에 들고 있던 피켓에 보면요. 거기에 트럼프, 윤석열,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빨간색 피켓에 들고 그 서부지법에 진입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좀 방송에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폭도들은 아마도 본인들의 트럼프의 어떤 그 사상과 철학을 승계받는 그런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러면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광훈 일당이 자행하고 있는 그 극우 집회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피켓이 처음엔 등장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스탑 더 스틸 이게 이제 지난 그 1기 트럼프가 대선 패배한 이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어마어마하게 퍼뜨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요 구호가 스탑 더 스틸이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윤석열 지지 극우 집회에서 이 구호가 지금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해서 이제 트럼프가 X였는데 거기에 와우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이렇게 좀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분석 말씀은 다릅니다. 이 극우 집회 이 폭도와 그 윤석열 지지층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구호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트럼프는 적어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캐나다를 비롯해서 유럽, 우리나라, 일본까지 우방국에 대해서도 관세 정책 펼치고 하는 이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였어요. 어쨌거나 그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지만 미국인들이 볼 때에는 적어도 우리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거나 하지만 윤석열과 연관 지었을 때에는 윤석열이 과연 대한민국 우선주의를 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도 미국 우선주의 했고요. 일본 우선주의 했습니다. 미일 우선주의를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자행했기 때문에 트럼프와 윤석열을 같은 극우라고 해서 그걸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좀 제가 평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미일 우선주의 윤석열이 했는데 한 가지 또 있죠. 윤석열 우선주의. 네. 아니 윤석열은 윤석열 우선주의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불법 계엄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거는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국헌문란은 내란입니다. 국헌문란 하려고 비상입법기구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기는 자기가 그냥 신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더 국가야.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우선주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47일 넘게 50일 가까이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오롯한 첫 번째 책임은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윤석열과 트럼프를 같은 극우라고 해서 동일시할 수가 없는 게 극우지만 다른 극우입니다. 트럼프는 돈 우선주의였어요. 그렇죠. 거기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무조건 이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돈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기후 협약도 파기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윤석열은 돈 우선주의도 아니었고요. 무속 우선주의였습니다. 네, 무속 우선주의. 모든 그 중요한 그 처음 당선 이후 첫 번째 조치가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용산시대 이게 아직까지도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의사 2,000명, 반드시 2,000명을 증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속을 심취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자행했던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같은 극우라고 해서 트럼프는 적어도 돈이 되는 것을 중심을 했고 윤석열은 무속의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극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어서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집권 2기를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반도 정세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급변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바에 의하면 트럼프 집권 2기를까지 취임도 하기 전에 그린란드 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린란드를 이게 21세기에 다른 나라 영토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 현대 사회에서 싶은데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1기 트럼프에서는 트럼프 일방의 주장이었다면 2기 트럼프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트럼프가 관련 대화 멘트를 하였고 처음에는 그 덴마크죠? 네, 예. 덴마크 맞나요? 네, 덴마크 맞습니다. 덴마크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와 분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일정 정도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유럽 의회도 이거에 대해서 한 발 뺍니다. 우리가 언급을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유럽 의회도 빼고 있고 무엇보다 그린란드에 있는 그 자치 그런 정부 측에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 집권 이내에 그린란드를 미국이 정말로 매입할 수 있겠고 돈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현상이 벌써부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좀 밀접한 것은 한반도 정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말로 누가 반대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김정은과 다시 한번 정상회담 추진하겠구나.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그냥 만날 리가 없단 말이죠.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무언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또 최근에 주목되는 발언이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료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정식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는 모호성이었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비핵화를 주장했다면 트럼프는 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치동맹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이런 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로 놓고 북한과의 전략적인 대화 그리고 관계 복원에 나서겠구나. 이것은 곧 우리에게 밀접한 한반도 정세의 급변 상황이 올 수 있고 여기에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극우 세력의 목소리는 윤석열은 그런 건 굳이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직진하겠구나 하는 것이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트럼프 집권 2기까지 함께 시청자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부터 시작해서 47일 만에 발부가 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영장 그리고 2기 집권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시대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오늘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의 법원 습격, 사법 테러, 저희가 초유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대한민국으로서는 헌정사의 큰 상처입니다만 저는 이게 새로운 뭔가의 이정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게 대단히 지금 너무나 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양상, 다른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금의 1년에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저는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일단은 정치인, 그다음에 일부의 법조인, 그다음에 일부의 극우 유튜버 및 종교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의 어둡고 아픈 측면들을 다시 한번 좀 밝고 혹은 따뜻하게 감싸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정치나 법조인이나 종교인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만드는데 정신이 혈안된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저는 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웃긴 사실은 훈방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윤상현 비롯해가지고 정광훈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간 거 아시죠?
미국행 비행기 탔어요. 네. 트럼프 취임식 간다고. 트럼프 네. 취임식 못 들어가 이 사람들. 북극 한파 때문에 실내 행사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대한민국에서 한 명 정도 들어간다라고 저도 어떤 언론에서 봤는데 중미 대사만 들어간다라고 본 것 같은데 참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치인으로 오롯이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 이런 종교인을 반쯤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극우의 이 종교인을 거리에서 활보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대한민국이 위험천만한 폭탄들을 좀 안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일소해야죠.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있다면 구독해주시고 정호진 TV도 마찬가지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